이번에는 오늘 시험 봤던 연수고 해설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너네 이제 가장 인근 학교에서 가장 늦게 봤지. 시험 가장 늦게 봐서 이제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여러 학교 기출 풀어봤을 텐데 제일 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난이도는 그냥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이제 어렵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하나 이제 의아했던 거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이 뭐 이제 서술형을 12문제, 그러니까 주관식 12문제 내고 객관식 8개 낼 거다 이랬는데 10문제 10문제 나왔어. 근데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기말에서 변별하겠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제 공부를 잘 해놨으면 이번 시험은 전혀 어렵으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다 볼 건데, 1번에서는 A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B라는 집합은 자, X 플러스 Y를 원소로 할 건데 X하고 Y를 전부 A에서 데려오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A라는 집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라는 집합도 어렵지 않게 원소를 찾을 수가 있어. 지금 X하고 Y가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 번 더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그럼 마이너스 1 두 번 하면 마이너스 2에 얘네 둘이면 마이너스 1, 0에다가 얘랑 얘 더하면 이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도 있겠죠. 그지? 해서 일단은 요렇게 원소가 2랑 0도 있지. 2까지 총 6개가 나올 건데, 지금 조건 보니까 A 교집합의 X가 A가 됐대. 그럼 얘의 뜻은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합집합의 X를 했을 때 B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얘네 이제 엮어서 적어 보니까 A를 포함하고 X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네. 그럼 요걸 만족하는 집합 X는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여기서 포함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반드시 원소로 갖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으로 8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정답이 이제 4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fx가 3x-1이라고 주셨어요. 3x-1. 그리고 함수 gx는 x의 제곱이야. gx는 x의 제곱. 마지막에 구하는 거 봤더니 f 합성 g의 a를 했을 때 요 값이 5가 나오게끔 하는 양수 a를 찾으래. 양수 a.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 나오면 제발 함수 합성하지 마. 그러니까 f 합성 g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대응 관계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fx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그러니까 y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x 값이 하나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요 표현을 바꿔서 적어주게 되면 f의 g의 a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5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합성함수는 항상 이제 겉함수가 메인이라 했으니까 f 내비두고 요 안쪽에 있는 이 친구를 f에다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결국 f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5가 나오냐, 이제 이 얘기인 거니까 넘기면 6이 될 거고, 얘 값이 2가 되면 되겠네, 그치? 1대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다시 써보면 f 합성의 g의 a가 될 거고, 그 값이 2가 되게 하는 a 찾자지, 그치? 그럼 다시 f를 내비두고 이번에 요 안쪽 ga라는 거를 f에다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또 넘겨서 정리해주면 얘 값이 1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너가 1이 되는 양수 a 값을 구하자는 이야기니까 a 값은 1이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정답 1번이야. 그리고 3번. 자, 3번은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이번에는 A하고 B가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되었대. 서로서로한 뜻이겠지, 그치?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야. 이거 그려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기억에서는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지, 그치? 요거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야. 그 다음 니은, B가 A 안에 들어갑니까? 서로 교집합이 없대잖아, 그치? 말이 안 돼. 그 다음 디귿.
디귿에서는 A차 집합의 B를 하면 A가 나오냐? 이것도 이제 서로서랑 필요충분 조건인 문장이지, 그치? A하고 B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걷어내지는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A가 될 거고. 마지막 리을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하면 공집합이 되니. 자, 그럼 요걸 이대로 보는 것보다는 드모르간으로 뽑아서 얘를 A 합집합에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보면 되는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란 보장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그냥 요건 요거야.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4번. 4번에서는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가 4,A, A가 4,A, 그리고 B라는 점이 어디야? B,3이야. B,3. 자, 얘네들을 평행 이동을 해서 A하고 B로 옮길 건데, A라는 점은 A'의 3,4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였고, B'은 마이너스 1,5로 옮겼대. 자,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평행 이동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치? 봤더니 A라는 점에 X좌표가 하나 까였네. X좌표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이 될 거고, 그다음 B를 보니까 Y좌표가 2칸 늘었어. 그럼 Y는 플러스 2만큼 이동하겠다는 뜻이겠죠. 왠지 이제 A, B를 괜히 주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얘네를 찾아보면 이제 거꾸로 옮기면 되지, 그치?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얘가 얘로 이동하려면 2가 빠져서 얘는 2가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었으니까 이쪽으로는 1만큼이야. 그럼 하나 더 해주니까 B의 값은 0이었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원 C에다가 얘네 대입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AX는 2X가 되겠고 BY 사라지고 요게 1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은 양변에 한 개씩 더했으니까 2가 될 거고, 이 친구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야. 자, 이 원을 같은 평행이동에서 옮기라 했어. 그럼 얘도 평행이동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옮겼으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고 반지름 변함없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얘도 이제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 5번. 자, 5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래. 화살표 그려보면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쪽이 참이고 충분 아니어야 된다 했으니 이쪽은 거짓이 되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1번에서는 P가 X가 5보다 작다라고 하셨고, Q에서는 0보다 크고 5 이하라고 했어. 포함 관계 보면 되겠네. 근데 5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이걸 만족하진 않지, 그치? 5보다 작다고 양수는 아니잖아? 이건 안 돼. 이건 됐어. 근데 얘도 보면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치? 그럼 요 놈의 진리집합에는 5가 있을 건데 여기 없어. 그러니까 서로 포함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아니어서 틀린 거야.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이제 왼쪽을 피라고 할게. 이쪽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쪽은 A 교집합의 B가 A라는 거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 그치?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얘도 볼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X의 제곱이 1이다. 2항에서 적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Q는 X 3승 1이래. 자, 조건 보니까 X하고 Y가 각각 실수라고 적혀 있어. 실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진리집합은 풀마이를 원소로 가질 거고, 이놈의 진리집합은 1이 되니까 이쪽으로만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치? 그럼 저걸 만족하니까 너가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질리게 봤지, 그치? 그 다음에 Q는 XY가 0이래.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뭐 포함관계 물어보면 이렇게 번역하자 했어. X랑 Y가 둘 다 0이다. 교집합의 개념이고, 이쪽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거나니까 교집합과 합집합이잖아. 반드시 관계는 이쪽으로만 참일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가지 말래매. 그지? 그 다음에 5번. 5번은 여기다가 보자. 5번.
자, P라는 조건을 봤더니 P라는 조건에서는 A가 B에도 들어가. 그리고 C에도 들어간대. C야. 요거에도 들어가면, 그리고 Q는 A가 B 합집합의 C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생각해봐. 양쪽에 다 들어가면 반드시 합집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건 무조건 참이네. 이건 무조건 참이야. 그래서 일단 틀렸어. 그래서 얘는 안 되는데, 역방향이 될 거냐는 역시나 거짓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발례를 보여줬었는데, 이 역방향의 발례는 B와 C가 이렇게 있어요. B랑 C가 이렇게 있고, A라는 애가 이렇게 누워버리면 되지. 그러면 합집합 안에 들어가지만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5번 틀렸어요. 정답이 3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6번. 자, 6번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방이야. x는 마이너스 1방이야. 자, 이거 이제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 f가 식이 주어져 있는데, fx는 두 개야. x제곱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b의 절대값의 x 플러스 c가 되시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fx가 항등함수가 되게 a, b, c 결정하라는 문제야. 그럼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조건 쓰면 되겠지, 그치?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고, f에다가 0 넣으면 0 넣어야 되고, f에 2 넣으면 2 넣으면 돼.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지, 그치? 자, 그럼 각각 써보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쪽이야.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들어갔는데 절대값이니까 b 그리고 c 이렇게 남겠지, 그지? 0 집어넣어. 0 이하는 여기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어. 그럼 0이 없어지고 얘가 그냥 c겠네. c가 0이야. 그럼 c가 0이 됐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겠네. 그 다음 f2, 얘는 0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a가 되겠고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됐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부 더해주게 되면 정답 마이너스 3 나오겠네.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이 2번이겠지. 그지?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PQR에 대해서 조건을 P는 절대값의 A 플러스 절대값의 B가 0이야. 이거 이제 바로 번역이 되지. 얘는 A하고 B가 둘 다 0입니다 라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절대값의 A 플러스 절대값의 B 했더니 절대값의 A 플러스 B와 같대. 얘도 이제는 바로 번역이 돼야 돼. 제곱하고 있지 말고 두 놈의 부호가 같다. 근데 0도 괜찮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뭐 번역하고 자시고가 없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옳은 것만 고르래. 자, 기억을 보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이제 명제 문제 풀 때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명제하고 바꿔가면서 문제 풀면 돼. 결국 얘가 성립하냐라는 거는 얘가 성립하냐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A하고 B가 둘 다 0이면 곱이 0이지, 그치?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참이겠네. 그래서 기억이 맞아. 역은 볼 필요 굳이 없지. 그 다음 닌 P 교집합의 Q래. P 교집합의 Q. 근데 방금 기억에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그냥 P겠죠. 얘가 R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으니 얘도 번역하면 P면 R이라는 명제가 참이냐고 묻는 거겠죠. 근데 방금 했듯이 A하고 B가 둘 다 0이면 곱이 0이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참이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야. 자, 마지막 디귿. 얘는 Q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 R의 여집합 써놨어. 그럼 얘는 드모르간으로 묶으면 Q지. Q 합집합에 R. 요거의 여집합이 되겠네. 자, 얘가 P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건 집합으로 봅시다. 생각해보면 지금 Q랑 R, 얘네 둘이 이제 합하자는 이야기죠. 그럼 A 곱하기 B라는 애가 0 이상인데, A 곱하기 B가 0 이하야. 그럼 0 이상인 거랑 0 이하를 합치게 되면 얘네는 반드시 실수 전체 되겠네. 실수 전체. 그러니까 결국 A, B가 실수 전체가 다 되는 그런 순서쌍들의 집합이 되겠지. 좌표평면이라 생각하면 돼요. 결국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지금 이 좌변이 공집합이겠지.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디귿도 맞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 얼짠치. 8번 갑시다. 자, 8번 문제는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일단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뭔가 있어요.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는 어디 갔니?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을 옮겼대. 또 무슨 직선이 되어 있겠네. 근데 요 애가 지금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하고 접했대. 양수 a값 구하자는 문제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요 집합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서 접한다. 이렇게 세 개를 거치면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넘어갈 거야. 매번 식 정리하기 귀찮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이 원을 옮길 건데 이놈의 중심의 좌표가 0,0이죠. 그럼 이 0,0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요 단계에서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옮겨줬겠지. 그치? 그리고 얘를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결국 요 원,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면 되지. 그럼 식을 바로 쓸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대입한 값. 그럼 a 마이너스 3이었겠죠. 요 값이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의 5랑 같으면 되니까 절대값의 a 빼기 3이 5가 되면 될 거고 양수 a가 8인 거 바로 보이네. 정답은 4번이겠죠. 그지? 4번. 자, 그리고 9번으로 갑시다. 9번.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에서는 좌표평면에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a에다가 b라는 점은 4,1이야. 4,1. 자, 얘네를 각각 y는 x 대칭시킨 점을 a', b'이라고 하고 갑자기 넓이 b가 주어졌는데 그림 그려. 이 문제가 그나마 약간 생각할 건덕지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림 그리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일단 기준선은 y는 x니까 y는 x 하나 그려 놓으시고 y는 x. 자, 지금 문제 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는 y좌표가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 직선의 위쪽에 있겠지. 위쪽. 대충 이쯤 어딘가에 있다고 칠게. a가. 그러면 저 a가 y는 x 대칭돼서 넘어온 점이 a'이라는 뜻이겠지. a'. 그 다음에 b는 x 좌표가 더 커. x 좌표. 이거 좀 더 끌어서 그릴게. 좀 더. 그러면 더 넘어와서 여기 이쯤 어딘가 아무튼 a'이 있을 거고. b는 4,1이니까 요 아래쪽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지? 그럼 얘도 y는 x 대칭돼서 넘어가서 요렇게 놓인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이제 b'이 되겠죠. 자, 그럼 상황 보면 지금 a하고 b를 연결한 얘랑 얘를 연결한 요거하고 그 다음에 a', b' 얘랑 쟤를 연결한 거 이렇게 되겠지. 해서 얘네가 만나는 그 점을 p라고 하지. p. 근데 생각해봐. a하고 b를 각각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결국 교점 y는 x 위에 있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p는 직선 y는 x 위에 있어. 위에.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a'의 p니까 요 삼각형이 돼. 요 삼각형하고 b'p니까 요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의 넓이의 b가 지금 16대 9라 그랬어. 근데 보면 지금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지. 이놈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야. 결국 a'하고 b'을 평행하면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고. 닮음인데 넓이 b가 16대 9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닮은 b가 4대 3이었다는 뜻이 되겠네. 4대 3.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풀었어. 그럼 지금 대응변이 a'의 ap하고 그 다음에 bp 이렇게 되겠네. 그럼 쟤네들의 비율 관계 역시도 4대 3이어야 한다라는 거네. 결국 여기 있는 a하고 b를 4대 3 내분한 게 p인데
그 p가 y는 x 위에 있다를 풀어주게 되면 a 값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를 4대 3으로 내분할 거야. 바로 그냥 좌표 갖다 쓸게. 그럼 7분의 이렇게 곱하면 16, 6이 되니까 10이 되겠고, 이쪽에서는 7분의 4 플러스 3a 가 되겠지. 3a 플러스 4. 그럼 분모는 똑같으니까 날리시고 3a 플러스 4가 1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2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다. 정답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0번인데 얘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봤던 문제야. 너무 많이 봤던 문제. 우리 고쟁이에서도 했었고 뭐 아무튼 많이 봤어. 일단 한번 가봅시다. n은 2 이상인 자연수인데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의 n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무리수가 됨을 증명하래. 무리수. 그리고 귀류법을 이용했다 그랬지. 자, 그럼 루트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할 테니 그 표현 따라가 보면 p분의 q라고 쳤어. 그리고 얘네는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겠지. 서로소인 자연수. 자, 그럼 얘를 이쪽에 곱해주게 되면 p의 루트의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q가 되겠고, 양변 제곱해봤더니 p의 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q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n하고 p하고 q가 전부 자연수잖아. 전부 자연수니까 여기에 있는 p제곱은 q제곱의 약수가 돼. 약수가. 그럼 지금 2개짜리가 이렇게 약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1개도 약수겠지. 다시 p는 q제곱의 약수가 된다. 약수가 된다. 근데 아까 무슨 가정을 했었냐면 p하고 q가 서로소라는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서로소인데 제곱수의 약수가 되려면 한 놈이 1이어야겠지. 이해되지? 그럼 p가 1이어야 되니까 대입시켜주게 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q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관계식으로는 q의 제곱 플러스 1이 n 제곱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런 이야기.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가네. 박스 가에 들어갈 말이 요 친구야. 요 친구. 해당하는 값을 바로 대입을 할게. f의 1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f의 1이 2라는 거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명 이어가 보면 결국 q에 따라서 n이 결정되는 꼴이지, 그치? 그래서 q가 자연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q가 자연수니까 홀수 짝수 볼 수 있어. 그럼 q가 2k일 때, 2k 먼저 했나? 2k일 때, 그 다음에 q가 2k 플러스 1일 때를 보면 되겠지. 홀수는 2k 마이너스 1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럼 1이 들어가잖아. 근데 p가 1이었고 서로소라 했으니까 그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2k 플러스 1로 보자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n의 제곱이 q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4k의 제곱 플러스 1 표현 되겠지. 근데 얘는 k가 자연수야.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4k 제곱보단 크겠네. 하나 더 해놨으니까. 근데 얘가 2k의 제곱이 되지. 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k 플러스 1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4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이잖아.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근데 아까 4k 더하기 4k 제곱 더하기 요만큼,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 빼고 양 끝의 값이 지금 n 제곱으로 나왔어. 거기다가 자연수를 더해놨으니까 n제곱은 얘보다 작겠지, 그치? 그걸 식으로 써보니까 2k의 제곱보다는 n제곱이 크대. 얘가 지금 4k 제곱 플러스 1이었고, 그리고 얘가 2k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이네. 제곱. 근데 이러고 보니까 어차피 2k니 n이니 2k 플러스 1이니 다 자연수잖아. 그럼 제곱을 빼서 봐도 성립하겠고 2k, n에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연속된 두 자연수 안에 있는 자연수 n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야.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 얘도 보면 이 2k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는 n의 제곱이 4k 제곱 플러스 4k 그리고 플러스 1인데 1을 더했으니까 이거 2겠지. 그럼 얘는 확실하게 이거보다는 하나가 크네. 그러니까 결국 얘도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는 얘기. 그거 아까랑 같은 식을 쓸 거야. 이번에는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n의 제곱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더 크겠고, 근데 얘보다는 2k 플러스 2의 제곱이 더 크겠지. 그지? 굳이 정리 안 할게. 그럼 얘도 제곱 빼서 보니까 2k 플러스 1보다는 n이 커야 되고 2k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런 n이 있겠냐는 거지. 없지, 그치? 연속된 두 자연수 안에 n은 없어. 그럼 결국 Q가 어떤 자연수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n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가정 자체가 모순되고 그래서 무리수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네.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가면 찾아보니까 여기가 나의 박스였어. 얘가 나의 박스. 그럼 요걸 이제 GK라고 하고 2를 대입하자 했으니까 5의 제곱이면 25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박스는 여기야. 2k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는 3 넣자고 했네. 그럼 8제곱이니까 64가 되겠지. 그럼 64하고 27 더하니까 정답은 91이요 하면 되겠네.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 3번. 자, 이렇게 객관식 보셨으면 될 것 같고 단답형으로 가봅시다. 단답형. 단답형 너무 쉬워. 자, 단답형 1번. fx는 x 더하기 1이야. f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3x 마이너스 1이야. 3x의 마이너스 1. 자, 요걸 가지고 f 합성의 hx 물었어. f의 h의 x가 gx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치? 근데 fx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x자리에 h 넣어. 그럼 h의 x 플러스 1 될 거고 얘가 gx인 3x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넘겨주게 되면 hx는 3x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상한 짓 하면 시간 오래 걸렸을 거야. 요게 정답. 그 다음에 단답형 2번. 자, 단답형 2번은 전체 집합유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개래. 50개. 자,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줬으니 우리는 또 벤 다이어그램이지. A 그려놓고 B 그려놓고. 자, 전체 50이야. A에는 36개, B에는 23개 들어간대. 더하면 59지, 그치? 그거에 차만큼이 교집합이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는 27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에 14 있으면 되겠네. 자,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은 A 차집합 B의 그 뒤쪽에 B 차집합 A인 거 보이지? 결국 우리가 평소에 봐오던 대칭 차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몇 개인지를 묻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라는 뜻이네. 정답은 41이었어요. 41. 그 다음에 단답형 3번. 단답형 3번은 문제 보니까 정수 전체 집합일 때 P라는 조건이 X의 X-8이 0보다 크다래. 근데 보고 싶은 거는 낫의 P야. 그럼 바꿔서 X의 X 빼기 8 얘가 이제 0 이하가 될 거고 요거 이제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0 이상 X는 8 이하가 되겠지. 8이야. 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0은 뭐 더 하나 많아고 1부터 8까지가 되겠네. 9가 4개니까 정답 36이요 하면 되겠다. 36. 정답 36이고. 그 다음 단답형 4번. 얘도 많이 보던 문제야. 얘도 많이 보던 문제.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대. 이거인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의 x 빼기 k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참이 되게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죠. 참이 되게. 그러면 결국에는 저 앞에 있는 범위와 뒤에 있는 범위가 교집합을 갖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요 뒤쪽에 있는 요 조건을 번역을 해주면 k 빼기 3부터 x가 k 플러스 3까지겠지. 그지? 그럼 얘랑 교집합을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수직선이야. 수직선. 자, 얘가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그려보시면 1 이상의 4 미만 요렇게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얘랑 교집합을 가져줘야 돼. 그럼 k-3이 이쪽에 있고 k 플러스 3이 이쪽에 있어서 요런 교집합을 가질 수가 한 번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교집합이 되겠네.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둘 다 칠해졌으니까 k 플러스 3의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치? 아니면 쟤네가 오른쪽에서 겹쳐서 여기가 k-3 되시고 요쪽이 k 플러스 3이 돼도 이번엔 오른쪽에서 이런 교집합을 가지겠네.
K-3의 값이 이번엔 얘가 뚫렸잖아. 얘가 칠해졌으니까 확실하게 작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K가 -2 이상이야. 여기서는 7보다 작아주니까 그래서 정답이 -2보단 크거나 같고 K는 7보다 작다. 요게 정답이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단답형 5번. 단답형 5번. 학생 290명. 벤 다이어그램이네. 자, 보니까 물리 고른 애들이 있어. 물리 고른 애들, 그리고 화학 고른 애들이 있어. 화학 고른 애들. 자, 다시 원소수 보면 지금 전체 290명이래. 전체 290명인데 물리 고른 애들이 210명, 화학 고른 애들이 180명이래. 자, 요때 물리만 선택한 요 영역에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결국 교집합 구해라 이거네. 교집합. 그럼 n의 물리, 교집합의 화학,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일단 최대는 얘가 다 들어가겠지. 작은 거니까. 180이야. 180. 그리고 얘네의 최소값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지금 390 나오잖아. 그럼 100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걔네가 전부 교집합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교집합이 100개일 때 110개로 최대값 같겠지. 가장 적게 들어갔으니까. 180일 때 가장 많이 들어갔으니까 차분은 3이 되겠다. 30. 이게 최소값이겠지. 얘네 둘이 더하라 문제니까 정답은 142호 하면 되겠네. 그리고 16번. 단답형 6번. 단답형 6번. 요게 내 기억이 맞으면 9월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코 얘도 어렵지 않은 문제야. 일단 그림 그려놓고 갈게. X축이랑 Y축이 있어. X축하고 Y축. 자, 지금 보니까 A는 -8,0과 B가 8,8. 그럼 B는 Y는 X 위에 있겠네.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에 B가 있대. 여기에 B. 해서 여기 X좌표 지금 8이야. 그럼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 대충 이쯤에 A가 있다는 뜻이겠고 얘가 -8,0 이렇게 된 거지. 8,8이었고 8,8. 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선분 AB 위에 두 개의 점이 잡혔어요. 선분 AB 위에 두 개의 점이 잡혔는데 여기에 C가 있대. C. 얘의 좌표는 -6,1이야. -6,1. 그리고 D는 4,6이래. 이거 절반이니까 대충 이쯤 어디 있을 거고 얘가 4,6이었죠. 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X축 위에 여기가 원점이니까 AO 위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딘가에 뭐 F가 있대. 그래서 CE 여기 이제 E 그 다음에 EF 여기 F 그리고 DF 요거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F의 X좌표를 찾으란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대칭이동에서 보란 얘기네. 그럼 C를 X축 대칭이동 시키니까 요점 C1이라고 치게 되면 -6,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연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아. 그럼 결국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최소는 일직선 만드시고 얘랑 이겠지. 그럼 다시 이번에는 요 OB라는 선분을 기준으로 C1F랑 DF가 같은 방향이야. 근데 나는 최소로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D를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D1이라고 치고 6,4가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얘랑 길이가 같지. 얘랑 얘. 그럼 이제 얘 더하기 얘니까 다시 일직선이야. 다시 일직선. 그럼 내가 찾고 싶었던 게 그때 F좌표니까 결국 얘하고 얘를 연결한 그 직선하고 Y는 X가 만나는 요 점이 F가 될 때 X좌표가 궁금했던 얘기네. 그지? 자, 그러면 얘랑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기울기가 12분의 5가 되니까 Y는 12분의 5에다가 X-6에 플러스 4야. 그럼 얘 전개해주면 12분의 5X죠. 12분의 5X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2분의 3. 자, 얘하고 는 Y는 X. 요거 이제 연립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했으면 됐겠다. 되죠? 자, 그럼 해보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12분의 7의 X야. 12분의 7의 X. 이쪽은 2분의 3이 되니까 양변에 저거 역수 곱해주면 X는 2분의 3 곱하기 7분의 10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7분의 18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단답형 7번. 단답형 7번.
단답형 7번은 이거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fx가 절대값의 2x-1에다가 플러스 k의 x 플러스 3이야. 얘가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하지. 저번에 수업시간에 늘 이야기했지.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끊기지가 않아. 이 안에 이상한 애가 들어간 게 아니면 안 끊겨. 그럼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결국 그냥 잘 이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뭐 경계지점 2분의 1이겠지. 2분의 1에서 함수값이 연결되니 많이 그거 고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결국 2분의 1을 기준으로 좌우의 기울기가 같다를 보란 이야기네. 그럼 절대값 안쪽이 양수가 되면 그냥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k 플러스 2인 직선이었겠지. 그리고 안쪽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2x로 나올 거야. 그럼 기울기가 k 마이너스 2겠네. 얘네 둘이 부호 같다. 이거 풀란 이야기였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정답 됐겠다. 되지? 그 다음 단답형 8번이야. 마지막 단답형.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차 함수 y는 fx야. 그럼 꼭지점을 좌표를 주셨으니까 y는 최고차계수 모르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8인데 0, 마이너스 4 지난 다음에 그럼 0을 집어넣으면 4a 빼기 8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가 1이네. 그래서 fx 그냥 결정됐어. 이렇게 밑에다가 쓰자. fx. 그래서 fx는 a 값이 1이었고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얘를 일단 전개해서 다시 적으면 x의 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4가 됐겠네. 그치? 자, 그럼 일단 x절편이 두 개 존재하는 이차 함수란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내가 보고 싶은 건 f 합성 f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야. 제발 합성하지 말라 그랬지. 자, 일단 이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네.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자, 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 능력하고 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 8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보면 알겠지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얼마였어?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8이었죠. 꼭지점 y좌표. 여기에 y좌표 마이너스 8이야. 자, 그래 놓고 나서 f 합성 fx 식으로 써줄게. f 합성의 f의 x가 마이너스 4가 되길 희망하니까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안쪽에 있는 fx를 치환해서 다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를 이제 t로 치환했다고 치면 f의 t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t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8이야. 얘 0이니까 그 정중앙 어딘가에 마이너스 4가 지나가겠네. 그치? 그럼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t가 되면 돼. 여기 뭔지 모르겠어. 알파라고 치고 뭔지 모르겠어. 베타라고 하자는 얘기네. 베타. 그럼 요때 t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데 걔네는 사실 fx였다고. fx. 그럼 다시 fx하고 알파, fx하고 베타 같은 거를 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합을 구하지. 합을. 그럼 2차 함수니까 대칭성 쓰라는 이야기네. 자, 일단 fx 그려져 있어.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2하고 얘 사이에 있지. 근데 이 마이너스 2루트 2가 루트 8이잖아. 그럼 2점 얼마지? 그럼 얘가 어쨌거나 마이너스 8은 안 돼. 마이너스 2보단 작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거보다 살짝 아래 있겠지. 이쯤 어딘가에 y는 알파 그어진다는 이야기야. y는 알파. 그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약간 양수값이지. 그치? 약간 양수값. 그거보단 작대. 뭐 음수인가 봐.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거나 이쯤 어딘 그려지겠네. 이쯤 어디. 양수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알파일 때 근을 보면 알파일 때 근은 여기니까 여기하고 여기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대칭이라며? 그럼 얘네 둘의 합은 대칭축의 2배. 마이너스 4겠지. 그치? 여기에서는 합이 마이너스 4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똑같아. 베타일 때도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근데 얘네도 마이너스 2를 기준 대칭이니까 역시나 합은 마이너스 4겠지. 다 더하자는 이야기니까 정답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8. 아니면 는 마이너스 4라 해서 0하고 마이너스 4를 찾으시든가. 그래도 되고. 아니면 요게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 과정이 평소에 이제 연습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으면 fx 안 찾아도 돼. 결국에는 대칭축의 2배 2배인 거죠. 이게 만전이 보였으면 요거 곱하기 4를 했을 거라고. 이거 곱하기 4.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칭축의 2배 마이너스 4, 대칭축의 2배 마이너스 4. 이 과정이 평소에 눈에 좀 익어 있었다면 보자마자 이거 보고, 어차피 단답형이잖아. 이거 보고 곱하기 4 때려버렸으면 정답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8.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서술형 2개 보고 마무리할게요. 서술형 2개. 서술형 1번은 너무 쉬웠지. 산술기하 문제. 자, 일단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더하기 a가 0이 허근을 가진대. 허근 가진다니까 이놈 판별식 4분의 d라 하고 조사해보니까 1 빼기 a인데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 그러니까 평소에 주던 a 값의 범위를 그냥 이렇게 한번 돌려 얘기한 거야. 그럼 a가 1보다 클 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4a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9의 최소값이야. 그럼 결국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이만큼은 양수값이지. 그지? 그런데 얘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다 똑같은 모양을 만드시면 될 거고, 그럼 4의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9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그럼 다시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만큼 양수, 이만큼 양수, 곱이 상수, 산술기하라고. 그럼 산술기하 써주면 얘는 2배의 루트에 곱이 36 그리고 플러스 4가 되니까 정답은 2, 6, 12, 16이 되겠지. 16. 근데 이게 지금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 얘기하라고 했어. 부등호에서.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내가 산술기하 쓴 요 두 개가 같을 때겠지. 다시 4의 a-1 얘하고 a-1분의 9가 같을 때야. 그럼 넘기고 넘겨주면 a-1의 제곱의 값이 4분의 9가 되고, 그럼 a-1은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되겠네. 1 더해주면 a의 값은 2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거 치우고 요것만 정답으로 하면 됐겠지. 그러니까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써줘야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괜히 안 써서 감점 받지 말고. 그다음 마지막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 약간 계산이 있었어. 약간 계산이 있었지만 역시나 유형 문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은 C1이라는 원이 하나 주어지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빼기 2x 플러스 6y가 1이래. 자, 얘를 플러스 1은 0이네. 플러스 1은 0. 미안. 여기가 플러스 1이야. 0이래. 자, 얘를 y는 2x의 대칭이동. 이 일반적인 직선이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냥 좌표 설정에서 가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지금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요게 지금 9라는 원이 없겠지. 그치? 잠깐만. 9, 그지? 이거 썼고, 이거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놈의 중심의 좌표 지금 1, 마이너스 3인데, 1, 마이너스 3인데, 얘를 y는 2x에 대칭 이동하자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y는 2x가 이렇게 있어. y는 2x.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크니까 이 점은 지금 이 직선 아래쪽에 있어. 1,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자, 얘가 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된 점에 중심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A, B로 옮겨갔다라고 치자는 얘기지. 치자는 이야기지. 원의 이동은 중심 보자 했잖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요 두 개의 조건 구해서 A, B를 연립하자. 첫 번째, 얘네 기울기인 A-1분의 B 플러스 3이야. 요거의 기울기는 이놈의 마이너스 역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럼 크로스 하면 1 빼기 A하고 2B 플러스 6이 같으니까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되겠네. 요거 일단 한 개.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이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쓰면 되겠네. 그럼 일단 이 중점의 좌표 구해보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네.
그럼 대입하니까 2분의 b-3은 x좌표 2배 a 플러스 1이 돼. 그럼 b-의 3이랑 2a 플러스 2가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2a-b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찾을 수 있겠지. 2배 합시다. 저거 2배 해주게 되면 4a의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얘랑 연립하면 되지. 그지? 그럼 더해주게 되면 5a가 마이너스 15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 b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옮겨간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었다. 이 얘기인 거라고. 자,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제 C2가 되는데, C2. C1과 C2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자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렇게 볼게. 지금 원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요런 원하고 합동인 원이니까 이런 원이지. 그래서 각각 한 점씩 골라서 최대 최소 재고 싶으면 결국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고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최소 잡고 최대 잡고 보통은 그렇게 풀어. 보통은 일단 최대를 구하랬으니까 그렇게 풀면 돼. 그럼 최대는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디 갔니? 얘네 둘 사이 거리죠. 그럼 x좌표 차이 4에다가 y좌표 차이 2지. 그럼 1대1대 루트 5니까 지금 중심 거리가 2루트의 5야. 중심 거리 2루트 5. 거기에다가 반지름 한 번씩 더해주면 되니까 최대값은 어렵지 않게 나와. 최대값은 2루트 5에다가 반지름 3이었으니까 2번 얘가 최대라고. 근데 최소를 보고 싶은데 지금 2루트 5는 루트의 20이죠. 6은 루트의 36이잖아. 그럼 2루트 5에서 3을 2번 빼면 음수 나와.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가 이런 게 아니라 두 개의 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 얘기인 거라고. 이 얘기인 거야. 이 얘기. 그래서 그럼 최대값 변하지 않냐? 안 변하지.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2번 더하는 이건 안 변하고 최소값은 교점일 때 애초에 거리가 0이 돼버리니까 m의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쓰란 이야기야. 여기서 또 이제 삽질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라고 쓰지 말고 최소값은 0이다 확실하게 체크하셨으면 됐을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설 마무리하고 한번 잘 정리하신 다음에 기말 보도록 합시다.